여러 가지 의미로 대박일 수도 네, 있겠네요. 대박. 30대 후반 미혼이시고 여자분이고 부모님하고 거주 중이신데 당연히 주거비가 안 된다.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주거비를 내고 계실 거예요. 30만 원씩 드리긴 드리시더라고요. 잔소리를 듣는 거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뭐 명절마다 뭐 어디 뭐 스트레스. 당직을 쓸어 뭐 도망가야 된다든지 네. 뭔가 이런 그 돈이 아닌 걸로 주거비를 내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560만 원 쪽 IT 쪽이시고 네. 그래서 돈 많이 버시네요. 네. 거기다 월세 65만 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럼 투자도 해놓으셨고 네. 이래저래 한 야, 이 정도면은 전혀 어려움이 걱정. 없잖아요. 네. 미혼에. 아마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가 고민이야 저 정도 벌면은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월 저축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잘 모르겠다.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라는 거는 내 통장 계좌를 잘 네. 확인하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비 패턴에 대해서 뼈 맞고 싶어 가지고 사연 올립니다. 너무 뼈 때리지 마세요. 저희가 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세요. 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소득이 된 거는 6개월이 채 안 됐고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전까지는 아버지께 빌린 돈과 어머니께 빌린 돈을 함께 갚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미리 돈을 빌렸었다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셨어요. 네. 집을 샀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주택 취득세도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최근 회사 이전에는 6개월간 소득이 또 없었어요. 네. 그 이전 소득은 지금보다 200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남짓 근데 버셨는데 뭐 300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못 버는 건 아니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소비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21년까지 일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벼락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노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언제까지 뭐 부모님 집에서 사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경기권에 3억 정도 하는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부모님 돈. 제 돈이 없어가지고 보금자리론 60% 받으시고 뭐 고정금리로 잘 받으셨겠네. 네. 엄마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 엄마가 돈을 주는 거는 그 영끌 뭐 이런 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두 종류의 엄마가 있습니다. 네. 진짜 사채업자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4.6% 내놔 네, 네.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거기다 추가로 내가 키워준 값까지 해가지고 고리 대금으로 한 7, 8% 요구하시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야 그래 어차피 줄 거 그래.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줄게. 근데 원금은 네가 갚든지 해라. 네. 이자는 이자는 안 빼고 받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 읽어볼게요. 저는 돈 모으는 습관이 없어서인지 잔고가 남아있으면 무섭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모으는 방식도 대출로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미션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빌린 돈이 사실은 그거 갚지 않았었으면 만약에 안 빌렸었으면 그 돈마저도 다 쓰고 다 집도 안 써버리니까. 샀어요. 그러니까 집을 샀으니까 그나마 그 빌린 돈 갚느라고 자산이 모이긴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 네, 어떻게 이거- 보면 집 안 사셨으면 그냥 다 썼지. 다 썼죠. 네. 제로. 잔고가 올라가면 무언가 사고 싶어져서 안절부절 못하. 그러니까 이게 그 안절부절. 돈이 쌓여야 되고 어디 뭘로 쓰지? 근데 이 마음을 솔직히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 잘 왜냐면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은 그건 것 같아. 원래부터 사고 싶은 그 위시 리스트들이 계속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죠. 네, 근데 그치. 이제 저 같은 성향은 사고 싶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안 사. 그러니까 밥도 뭐 안 먹어도 돼. 막 약간 이런 성향이면 저는 그런 거 되게 네. 신기해요. 나 저거 사고 싶다. 막 이러신 분들 네. 있는데 저도 그런 욕구가 없거든요. 네. 그게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진짜 돈이 있으면 돈 있으니까 사야지. 네. 그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 두 종류인데 갖고 싶은 게 만약에 뭐 네. 한강뷰 아파트야. 이러면 이게 약간 좀 저축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바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를 위시리스트로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플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니면 뭐 그다음 달에 가방 스마트워치, 하나, 가방. 뭐 스마트워치, 뭐 신발 이런 게 또 위시리스트이신 분들은 들어오는 족족 사는 거죠. 몇 달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모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기면은 질러버리고 후회합니다. 그러신대요. 현타가 오면 팔고 당근마켓에. 다시 팔고. 네. 그러니까 실물이 남아 있는 건 또 없는 또 거죠. 없구나. 근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법처럼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아마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소득을 보니까.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만만한 일도 아닐 뿐더러 이게 50세, 6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할 스스로 수 없을 수 판단되시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다 지금은 보니. 좋지만 나중 돼도 이렇게 되겠냐. 네.
제 목표는 5년 이내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건데 제 자산으로는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일한데도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분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것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 지금 하는 업종 자체가 주변 분들을 봐도 그렇게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네.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계속 있는데 네. 돈을 모아본 습관도 없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소득 활동을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었던 기간들이 좀 네. 많으세요. 소득이 쭉 일정치가 안 하다 보니까 적금 같은 걸 가입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취업했으면 최소한 10년은 다닐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네. 뭐 1년짜리 적금도 가입하고 뭐도 가입하고 할 텐데 네. 이거 다니다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 해외여행과 사치품 소비인데 전 여기서 이 사치품 소비가 그러니까 네. 이분이 그러니까 저걸 삶으로써 생기는 그 기쁨이나 어떤 뭐 나의 어떤 행복감을 사는 거지 명품 백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도 그럴 것 해요. 같아요. 왜냐면 바로 또 팔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쫙 어디 뭐 네. 집에 쌓아놓고 이건 아니시는 거니까. 굳이 이걸 하고 싶으시면 매장 오픈런을 하셔가지고 돈 되는 거를 이렇게 사서 파시든지 왜 500 주고 사서 450에 파냐고 500 주고 사서 700에 팔 수 있는 걸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아예 좋은 백을 사셔가지고 프리미엄 붙는 거를 하시는 걸 하든지 이게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 네. 근데 요건 어떡하죠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여행 가면 즐겁고 뭐 경험도 뭐 새롭게 리프레시도 되고 좋죠. 좋은데 네. 내키는 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정해놓고 예산을 정해놓거나 시기를 정해놓거나 가야 되는데 국내 여행은 안 될까요? 국내 여행도 좋죠. 네. 근데 해외가 국내보다 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까요?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어디 가는 게 제가 말하는 국내는 육지. 우리 육지. 여기 안에 강원도 고성, 네. 뭐 경주. 태백,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정선은 가면 안 돼. 왜요? 정선 좀 카지노도 있으니까. 거긴 좀 멀리 가시고. 요 여행을 가시는 거를 좋아하는 거라면 네. 국내 여행으로 좀 바꾸시고 사치품 소비는 좀 약간 오픈런으로. 이국적인 거 느끼고 싶다면 인천 차이나타운 나오죠. 네. 남해 독일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독일과 똑같은 곳이다.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국내에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 마을도 있고 대림역. 진짜 거기. 대림역도 이국적이죠. 저 진짜 거기 대림역 가면 가면 이국적이죠. 네. 그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국적인 네. 그 습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게 꼭 뭐 유럽풍 아니면 뭐 미국식의 네. 그런 곳만 해외냐. 그러니까 비행기 대신에 KTX를 탄다면 네.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축이 지금 0원 정도인데. 네.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네. 엄마 대출 상환하는 거. 그렇죠. 원금 상환하는 건 네. 뭐 대출 갚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맞죠. 자, 지출이 382만 원인데 의료비가 12만 원. 요게 뭐 지병이 있으시다고. 네. 네, 이건 뭐 어쩔 수 요거는 없고. 근데 그리고 보험료가 24만 5천 원인데 네. 가입하고 나서 질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이 보험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깼다가 다시 뭐 가입 못 하니까. 그래서 네네.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가족계가 있네요. 네. 가족계. 가족계라는 거를 뭐 어떻게 쓰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뭐 이러저래 뭐 경조사랑은 또 다르게 쓰는 돈 건가? 들어갈 것들 있잖아요. 뭐 생신이라든가 이런 네. 거 아니면 우리가 환갑, 칠순 이런 거 할 때 돈 들어갈 것들 미리 모아놓고 네. 그렇게 쓰시는 요 것들. 경조사는 이제 가족 아닌 분들 네네. 그리고 가족계는 이제 가족끼리 뭔가 생일이나 뭐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휴대폰 8만 원. 네. 네. 요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시는 게 어쨌든 네. 그 알뜰폰으로 네. 요금제를 바꾸시거나 알뜰폰도 바꿔야죠. 네. 무조건. 저도 알뜰폰 쓰지만 전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차이 없어요. 어차피 통신사 그거는 안 좋다면서요. 저기 뭔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할 일이 있을 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VIP 포인트 같은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컴플레인 걸 것도 네. 없고 안내 받을 것도 없고.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니까 사실 뭐 그렇죠. 이동통신사한테 전화가 잘 되는데 뭐 컴플레인 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 걸 일이 없네. 전화 걸 일이 아예 없어요. 114에 전화 네. 걸어서 뭘 물어보고. 전화가 갑자기 뭐 끊기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전화 끊기면 전화 어차피 못 거는 거고. 의료비가 5만 원이야. 아니 왜 옷은 또 안 사시지? 그러니까 저게 의료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게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돈이 쌓이면 절대 아니다. 쌓이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뭐 주로 옷은 잘 안 사신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옷을 안 사고 백을 사시는 거예요? 네, 백도 그렇게 막 그 앞에서 본인 스스로 느끼시기에 저는 해외여행하고 백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왜 돈이 안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대로 그런 거 샀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그렇구나. 그런 것들입니다. 출퇴근에 7, 80만 원 쓰는 게 뭐죠? 이게? 이분이 재택을 하세요. 네. 근데 지방에서 재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방 재택. 네, 회사는 서울입니다. 아.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사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이게 네. 또 그리고 애매한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게 이제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뭐 월세를. 고시원은 좀 그렇더라도 어. 아주 뭐 작은 뭐 반지하 원룸이든 뭐 하나 얻어야지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러게 아닌가요? 한 근데? 30만 원 500에 30짜리 네. 뭐라도 해도 내가 가서 잘 곳이만 만들어 놔도 네. 아니면은 뭐 새벽 차를 타고 오시든지 이 비용이 너무 큰데요. 네. 저 이 비용이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서울에 살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식비도 50만 원이고. 네. 배달을 요즘에 조금 많이 시켜 아. 드시기 시작했대요.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는 게 있고. 부모님한테 식비는 줘야 된다. 네. 하숙비죠. 아니 근데 이 돈이면 140, 30이면 그냥 서울에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게. 그러네. 서울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왜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가는 거니까 내가 서울에 굳이 네. 있을 일 있어. 집도 가족도 여기 다 지방에 있는데 네. 굳이 옮겨야 될 이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으로 보자면은 꽤 많이 들어가는. 네. 갔다 갔다가. 그럼 무조건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근데 왜냐면 서울에 가는 거랑 네. 오는 것도 어차피 업무 시간 내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는 거는 그래서 저녁에 오실 수가 있을 텐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부담은 130만 원 드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부담이 네. 없지 않을까요? 저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아침에 새벽 대치. 4시에 타면 되지 않나요? 새벽 맞아요. 2시, 3시에. 예. 그 정도에 타셔서 그냥.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이 지방 사시는 곳의 지방이 예.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나와도 이게 안 되는 상황. 아. 네, 거기에 차편이 부족한 그 도시들 있잖아요. 그럴 거면 저는 그냥 경차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경차로 사서 주차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쏘카든지 뭐가 쏘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8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너무 커요. 이게 거기서 숙박비까지 내면서 거기서 또 밥도 먹고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는 게 가장 낫지 좋다면.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2주에 한 번 뭐 간다든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으시면 이 돈이 좀 저는 무의미하게 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대출 원리금이 160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은 어머니 드리는 거, 60만 원은 보금자리로. 아, 네. 그러면은 추가가 243만 원인데 거의 뭐 250만 원 저축이 가능하신 근데 이게 분인데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 가서도 많이 쓰실 거고 그냥 옷도 사고 저게 차곡차곡 통장에 모이면 뭐 500 됐네 가방 뭐 700 네. 됐네 가방 사야지 뭐 이런 거구나. 한 2달만 있으면 여윳돈 500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나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산이 그래도 집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3억 1,500만 원인데 주식이 800만 원 가지고 계시고 네. 비상금이 이제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했나 보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 우리 사주 받은 게 박살이 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IT 쪽이니까. 네. 예전에 있었던 기업에서 우리 사주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네. 뭐 어차피 근데 수익이 플러스 났을 때는 잘 활용해서 쓰셨대요. 부채가 2억 2천인데 보금자리론 1억 9천에서 3.68로 받아 놓으셨는데 뭐 이 정도면 지금 뭐 아주 좋은 이자죠.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이 뭐 요 정도 될까 4% 말까고 뭐 그치, 특례 보금자리가 뭐 4.67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데 저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아주 잘 받아 놓으신 거고 이제 금리가 또 저렴해지면 또 전환 갈아타면 됩니다. 대환하시면 되니까 요거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 대출로 3천만 원 받아 놓은 것도 상환하고 계시기 네, 100만 때문에 원씩. 뭐 꼬박꼬박 요것도 저축하는 거죠. 네. 보증금 500 받아 놓으신 게 있고 그렇죠. 그럼 500에 65짜리를 맞춰 놓으신 네. 거네.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싸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자가 내는 게 60만 원인 거잖아요. 네, 60만 원 정도 내시고 네. 원금은 100만 원 네, 갚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65 받으셔가지고 5만 원 정도 남기고 네,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물론 이제 보금자리로는 60만 원 내는 게 원금이 섞여 있기는 한데 아 그러네. 그런데 저거 채증식도 아, 거의 채증식이구나. 원금은 거의 5만 원 정도밖에 없고 거의 뭐 처음엔 다 다 채증식으로 이자요. 하니까 네. 그래도 여기서는 적자 나는 게 없이 플러스 상태니까 네.
내 소비만 잘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저축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적금을 가입해 보신 적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으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하시되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조금 짧은 거라도 먼저 도전을 해보셔라. 적은 금액으로 분산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3개를 가입하시든 아니면 또 뭐 30으로 여러 개를 가입하시든 뭐 이자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소액으로 소액 적금 먼저 가입하셔서 돈을 묶어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 쌓이는 족족 인출해가지고 써버리시니까. 네.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인터넷 뱅크에도 네. 적금이 있죠. 다 있죠.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26주 적금인가 하셨다 깨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너무 막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하지도 마시고 네. 그냥 없어도 될 정도 느낌도 안 날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묶어놓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 경험이 필요한 건데 맞아요. 내가 이 돈을 쭉 모아가지고 몇 달까지 해서 완성시켰던 거. 1,000만 원 그 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연초고 새해니까 막 야 100만 원씩 넣어 했다가 막 3개월만 깨면서 난 역시 안 돼. 이런 약간 실패 경험이 더 쌓이면 안 되니까 그 깨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네.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6개월, 1년 두 개를 뭐 동시에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좀 낫지 않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10년 동안 일을 그 이후까지 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네. 10년 안에 바짝 모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금은 일정 수준까지만 유지하라. 네. 이건 어떤 의미죠? 저 넘치면 저거보다 더 쓰니까 네, 비상금 200, 300 수준에서만 네. 유지를 하시고 네. 넘는 돈은 무조건 잘라가지고 어디 예금을 넣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대출 상환하는 전 거. 이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저거를 200만 원씩 갚으면 어쨌든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냥 300을 갚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좋아요. 네. 여기 들어갔다가 깨가지고 그치. 나가느니 맞아요. 엄마한테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오는 돈이잖아. 아예 어머니한테 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가입해서 내가 못 깨게 만들든지 이거는 강제적으로 뭔가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어머니한테 다 줘버리면 엄마한테 엄마 나 명품백 사게 돈 좀 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등짝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등짝 스매싱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 뱅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들어가면 안 나오는 데다가 넣어놔야지 맞습니다. 언제든지 깰 수 저도 있다라는 불안하긴 것도 해요. 이게 지금 이게 한 30몇 년간 이렇게 해오신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요거가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거 빨리 갚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어머니한테 계속 줘서 엄마가 돈 관리 3천 모으면 그때 나한테 뭔가를 뭐 할- 해줘라든지 네. 이런 그것도 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상태인 현재 상태입니다.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순자산은 10년 후에 한 1억 5천 정도. 요것도 체증식이니까 뭐 이렇게 줄기 하겠죠. 조금 줄긴 하겠네요. 아주 쫄기 네. 줄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한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는 상태고 네. 뭐 연금저축이나 이런 건 또 전혀 없으시니까 없죠. 그냥 말 그대로 현금 쌓이는 건데 지금 있는 돈 조금씩 그냥 불어나는 거 그 네. 정도인데 이제 적금을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만큼 묶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달라지죠. 네. 이건 아예 그냥 극과 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마음 먹고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10년 뒤에 6억이 생겨요. 네.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1억 5천 지금 저축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하긴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저축의 위력이죠. 네. 네. 순현금이 뭐 한 4억 정도는 네. 있으실 거라서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소득 대비 집도 좀 되게 저렴한 걸 사놓으셨고 대출도 적으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착실하게만 하면 충분해요. 뭐 아까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5년 후에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사실 5년 안에 은퇴 자금 마련하는 건 안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부동산을 따로 별개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차익을 남긴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네. 지금 은퇴라고 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3, 40년 동안 살 생활비를 5년 안에 모은다라는 건 안 되죠. 안 그렇지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워낙 고소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뭐 70% 저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돈이 그렇죠. 막 엄청 쌓이죠. 1년에 막 6천씩 쌓이는데 네. 당연히 뭐 이렇게 모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반대로 이제 한 번씩 명품을 사. 막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돼요. 갑자기 미국 일주 막 갑자기 퇴직하고 미국 3개월 살기 막 이런 거. 안 돼요. 네. 여행은 우선 국내 여행부터 좀 한번 네. 가보시는 거 어떨까. 국내 여행 30곳 가고 해외여행 가기. 좋다. 그럼 그러면은 그냥 막 12개월 안에 30곳 가실 수도 있으니까 매주 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국내 여행 가기. 한 달에 한 번. 50만 원 이하로. 네. 그렇게 해서 여행의 스트레스를 좀 푸시고 명품은 좀 피가 붙는 명품 사기. 사더라도 오픈런이나 약간 좀 그런 피 붙는 아주 고가의 명품을 사셔가지고 차라리. 돈을 좀 벌어보는 목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